팟썸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자, 오늘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른바 게임의 법칙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현장을 목격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핵심 주제, 바로 가상자산의 제도적 성숙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을 뒤흔들 세 가지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다뤄볼 건데요. 첫째, 센트리퓨지의 주식 전환 시도. 둘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셋째, 스트라이프의 대규모 AI 크립토 베팅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센트리퓨주가 토큰에서 기업 지분, 즉 주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액수죠. 이게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 플랫폼인 센트리퓨주가 보유한 총 예치금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토콜이 최근 진짜 놀라운 제안을 하나 내놨어요. 자신들의 CFG 토큰을 케이맨 제도에 세울 회사에 주식으로 1대1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덩치가 큰 대형 홀더들은 직접 주주 명부에 올리고요. 소규모 홀더들은 코인리스트가 관리하는 신탁 구조를 통해서 전환하게 해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핵심은 다오 래퍼라는 현재의 구조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주도라는 철학 자체는 훌륭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기관 투자자들하고 구속력 있는 법적 계약을 맺거나 수익 배분을 하려고 할 때 엄청난 법적 마찰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게다가 퍼블릭 토큰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규제 리스크도 항상 존재하죠. 결국 이런 현실적인 압박들이 프로토콜들로 하여금 훨씬 더 깔끔하고 확실한 가치 축적 방식을 찾도록 등을 떠밀고 있는 겁니다. 이 파격적인 결정을 두고 시장의 시각은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일단 강세론자들은 명확한 법적 소유권이 생기면 그동안 망설이던 벤처 캐피털이나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에 밀려 들어올 마스터키가 될 거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약세론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토큰 모델을 버리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 특유의 철학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단기적으로 엄청난 구조적 마찰만 낳을 거라는 뼈아픈 지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모니터링 지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와이어밍주의 다오 법인 프레임워크인 디우나가 얼마나 채택되는지, 주식 전환 이후에 실제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지, 그리고 전환 기간 동안 토큰의 유동성이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지를 면밀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 지표들이야말로 이번 토큰 주식 전환 모델이 다른 프로토콜들의 성공적인 청사진이 될 수 있을지 판가름해줄 테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본 법적 마찰에 대해 규제 당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크립토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문구 한번 보시죠. 전통적인 기업 주식용 규칙을 억지로 깨맞춘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상자산의 제한과 판매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미국 최초의 증권 규칙 세트. 지난 8월 18일에 미국 SEC가 내놓은 제안입니다. 팩트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까다롭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정식 증권 등록 절차 없이도 드디어 대중에게 합법적으로 토큰을 판매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갖는 진짜 의미를 분석해 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투자계약 오프램프. 쉽게 말해 합법적인 출구 전략입니다. 주식은 영원히 증권으로 남지만 이 새로운 롤에서는 다릅니다. 발행자가 애초에 약속했던 네트워크 구축을 다 끝내고 나면 그 토큰이 증권이라는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거든요. 비로소 자유롭게 유통될 명확한 종료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 면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최대 500만 달러를 4년 동안 모금할 수 있는 스타트업 면제와 12개월 내에 최대 2천만 달러 또는 7,500만 달러를 모금할 수 있는 레귤레이션 A, 레그 A 스타일 면제입니다. 다만 일반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연소득이나 순자산의 10%까지만 구매를 허용한다는 실질적인 제한 요건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소식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분명하게 나뉘고 있어요. 완벽히 합법적인 ICO 2.0 시대를 열고 기존로 토큰들의 애매했던 법적 지위를 씻어내면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점은 엄청난 호재라는 강세론이 있죠. 연방 차원의 의무 보유 기간이 없다는 것도 아주 파격적이고요.
반대로 약세론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미국 내 법인 설립 요건이나 무거운 보고 의무 때문에 해외에 기반을 둔 팀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거나 아예 외면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적해야 할 핵심 지표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토큰의 발행보다는 기존의 레거시 토큰들이 애매한 증권 꼬리표를 떼기 위해 제출하는 전환 보고서의 숫자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표가 될 겁니다. 또한 500만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 면제가 얼마나 활발히 채택되는지, 그리고 연방정부의 이런 권한에 대해 주정부 규제 당국이 법적인 제동을 걸진 않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스트라이프의 거대한 AI 크립토 레일 베팅에 대해 살펴보죠.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글로벌 결제 시장의 공룡인 스트라이프가 거대 언어 모델 API 플랫폼인 오픈 라우터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금액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세 번째 구조적 변화의 핵심 팩트입니다. 결제 회사가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 AI 플랫폼을 인수했을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려면 특이점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AI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AI 스스로 판단하고 거래하는 자율형 에이전트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이 AI들이 전 세계 국경을 넘나들며 데이터를 사고 팔려면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는 인터넷 네이티브 결제망, 즉 스테이블 코인 같은 크립토 레일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 스트라이프는 다가올 AI 자율경제의 핵심 인프라에 아주 과감한 베팅을 한 겁니다. 이 역대급 딜에 대한 해석 역시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강세론에서는 전통금융과 AI 그리고 가상자산이 완벽하게 융합되면서 마침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의 가치가 온전히 입증됐다고 환호합니다. 거대한 단일 디지털 경제의 탄생이죠.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AI의 자율적인 결제를 암호화폐 레일 위에서 대규모로 확장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아직 전혀 검증되지 않은 아주 험난한 미지의 영역이라고 경고합니다. 스트라이프의 이 10조 원짜리 가설이 실제로 입증될지 확인하려면 다음 지표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첫째, AI가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트랜잭션 규모의 증가 추이. 둘째, 스트라이프가 내놓을 오픈 라우터 통합 관련 업데이트 내역들. 셋째, 스스로 금융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이 자율형 AI에 대해 각국 규제 당국이 과연 어떤 잣대를 들이댈 것인지 아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다룬 세 가지 거대한 시장 흐름, 핵심 요약과 함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3줄 요약입니다. 첫째, 센트리퓨지의 주식 전환 시도는 기관의 거대한 자금을 유치하려는 다오 구조가 겪고 있는 뼈저린 성장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둘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제한은 토큰 발행을 마침내 양성화할 수 있는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출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스트라이프의 천문학적인 거래는 암호화폐 결제망이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금융 레이어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자산이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고 AI와의 통합까지 맞물리는 지금 과연 무엇이 대규모 기관 채택을 이끌어낼 최후의 기폭제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꿰뚫는 날카롭고 흥미로운 해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